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백악관과 코인 기업들의 회동과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반 무렵에 백악관에서 정말 많은 크립토 관련 인사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 재밌는 건요, 행사가 코앞인데 아직도 핵심 주제가 뭔지, 참석자가 확정이 됐는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올 데가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든 이미지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날짜나 뭐 장소는 이제 백악관이고 이런 건 정해졌고, 그리고 확실한 건 크립토 관련된 주요 행정부 무게감 있는 분들이 죄다 총출동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SEC 의장, CFTC 의장이 다 총출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클래리티 법안에 울고 웃을 수 있는 당사자들, 여기에는 아군과 적군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막강한 적군까지도 대부분 참석을 하는 정말 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의 참석 예정자라든지 핵심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 전날까지 예정자들이고요. 미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선을 위쪽으로 해서는 코인 관련된 행정부, 굉장히 무게감 있는 분들 전원이 참석 예정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패트릭 위트라는 백악관의 코인 사무국장도 있고요. SEC 위원장, CFTC 위원장도 있고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까지도 참석 예정자다. 야, 이것보다 더 무게감 있는 회의는 아마 없겠죠. 총출동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크립토 기업 중에서는 일단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는 것 같진 않네요. 코인베이스, 리플, A16Z, 체인링크, 패러다임, 크라켄, 제미니 이렇게가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기업들, 거래소들 정말 많을 텐데 벤처 캐피탈도 그렇고요. 그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서 왜 이들만 초대를 받았을까? 이게 저희 퀴즈입니다. 제가 볼 땐 체인링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한번 뒤에서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지금 선택받은 분들인 거죠. 그리고 예측 시장, 칼시랑 폴리마켓은 직전에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도 다 초청 명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속 보도가 됐는데요. 행사 하루 전날 당신들은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불참할 예정이다. 이게 거의 사실로 보이거든요. 왜 이들은 초청을 받지 못했을까? 안중에서가 아니라요. 공교롭게도 8월 20일, 즉 하루 뒤인 이제 8월 20일 날 CFTC에서 올해 굉장히 큰 회의를 개최를 따로 합니다. 불확실성에서 명확성으로 뭐 이런 핵심 주제를 갖고 하는데 여기에 주인공들이 바로 예측 시장이다. 즉 예측 시장의 지금 관할자가 CFTC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CFTC랑 각 미국의 주 정부가 이 예측 시장을 가지고 소송을 벌이고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주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도박이다, 하면 안 된다. CFTC 입장에서는 스왑이다, 정상적인 상품이다, 합법이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자체도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마 CFTC 회의 쪽으로 몰아주고 따로 뺐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군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센 분들입니다.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CME 그룹, DTCC. 은행들보다 저는 더 센 분들 같아요. 왜냐면 은행들은 뭐 대체제라도 있지. 이분들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슈퍼 갑 중의 갑이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총출동하면서 빅매치가 예고됐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아까 소개드렸던 그 퀴즈. 왜 저들만 굳이 초대를 받았을까?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은행권을 완전히 압도하는 로비 금액, 로비를 많이 했던 분들만 초대를 받았다. 단 체인링크는 제외입니다. 거기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 3년간에 26년도 뭐 현재 기준까지 해서 크립토 기업들과 은행 쪽에서 로비를 가장 많이 한 3위까지 은행들을 제가 뭐 로비 금액을 총 누적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로비를 직접 뭐 트럼프라든지 당사자에게 해줄 수도 있고 정치 자금, 팩 등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직접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떨어뜨려 주세요. 이분은 붙여주세요. 이게 이제 정치 후원 자금이죠. 이 팩 누적까지 포함을 해봤는데 야, 이게 규모가 엄청나네요. 일단 A16G가 1.5억 달러 정도로 한 뭐 2천억 원이 훨씬 넘어가겠네요. 어마어마한 후원을 지난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비슷하게 1억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후원을 했고요.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 밑에 이제 제미나이나 크라켄이나 패러다임도 만만치 않게 큰 금액을 후원을 했다. 특히 제미나이는 이 로비 지출 아마 요건 잘못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제미나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를 예전에 당사자에게 직접 꽂아주는 건 제한이 있거든요. 법적 한도가 있는데 100만 달러를 보내줬는데 그거 이 규제 한도를 넘어갔습니다라고 하면서 85만 불만 받겠습니다 하고 15만 불은 환불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제미나이는 요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로비 1입니다. JP 모건의 1600만 달러를 이 A16G가 그냥 거의 공 하나가 더 붙어 있는 수준이죠. 거의 10배 차이가 나고요. 2위와 2위 리플을 비교해봐도 뭐 공 하나 차이. 3위인 코인베이스와 웰스파고를 해봐도 10배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즉, 은행들의 이 로비 금액을 지금 10배를 넘게 상회를 하고 있다. 달리 얘기하면요. 이 기득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10배 정도의 로비를 쏟아 부어야 그나마 비등비등해지고 할 만하다. 그만큼 이들을 뚫기가 어렵다. 그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을 조사해보면 A16G 1위와 2위, 3위인 XRP 코인베이스를 합쳐보면 지난 2년 반 정도 한 3.8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은행권의 1위, 2위, 3위 후원 액수의 10배가 넘어가는 정말 어마무시한 분들이 지금 후원을 했는데 그분들 위주로 초대를 받았다. 당연히 초대를 받아야겠죠. 이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코인들은 이 페어쉐이크라고 하는 슈퍼팩이 있죠.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화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슈퍼팩이라는 단어가 저는 팩이면 팩이지 왜 슈퍼인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슈퍼팩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자나 언론에서 만든 단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무제한이라는 뜻입니다. 슈퍼, 무제한으로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에게 로비를 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정말 금액에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페어쉐이크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화력을 갖고 있는 이제 코인 관련 로비 이제 자금이 모였다. 반면에 은행은 팩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금액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립토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게다가 주별로 있다라고 해요. 50개가 넘는 주별로 한 527개로 팩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힘도 좀 약하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후원을 로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뭐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요 정도 수준인데 비해서 코인의 로비액이 뭐 거의 10배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들을 불렀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집결을 시킨 건 트럼프가 맞고 갑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의견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반대로 이 크립토 기업들이 아마도 밥값 좀 하자, 이제 일 좀 하자, 그들을 압박하는 회의가 될 가능성, 그들의 요구사항을 아마 많이 얘기를 하겠죠. 들어줘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A16G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1억 5천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줬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아마 굉장히 화가 나고 뭐 보복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들의 의견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겠다. 경청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은 일단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가 중요하죠.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다 차치하고 그냥 딱 하나만 핵심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거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뭐 AI랑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이 대답이 가장 잘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래리티 액트의 향방을 모색을 할 텐데 더 정확히는 목표는 상원에서 지금 표류 중인 클래리티 액트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공백의 시기인 거죠.
요거를 규정이 어떻게 조화롭게 나갈 것인가, 보완을 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조화롭게 갈 예정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아니면 SEC나 CFTC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우회를 할지 어떻게 조화롭게 갈지가 관건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되 공백 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실패하거나 뭐 지연되거나 지금도 공백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지속 가능한 규제를 마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이번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요, 클래리티를 강하게 입법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일단 자체 규정을 좀 부드럽게 할지 저는 우선순위가 강한 입법 협박보다는 현재는 한동안은 적과 동행을 하는 그들의 좀 눈치도 보고 조금 협상도 할 수 있는 규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뭘 근거로 일단은 협박하고 뭐 강행하기보다는 조화로운 규제가 먼저 나오겠냐 이런 이제 제가 근거를 한번 대볼 텐데요. 이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월 14일경이었죠. 분명히 SEC가 클래리티가 지연이 되니까 지금 우리 원래 여름방학 휴회해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겠다. 뭐 레귤레이션 크립토라고 하면서 뭐 ICO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토큰화도 하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회의가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SEC의 회의 연기 배경에는 백악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니, 강행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백악관이 이렇게 만류를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클래리티 법안 협상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업계의 소송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농담 삼아 만들어 본 건데요. SEC 쪽에서는 클래리티가 연기가 되니까 당연히 규정을 밀어붙이면서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화끈하게 회의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진정해라. 왜냐하면 아직 클래리티가 아예 뒤집어지진 않았잖아. 아직은 희망이 있고 아직은 협상 기간이야. 지금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판이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아마도 달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9월 15일 날 클래리티 표결이 있죠. 이 60표를 얻기 전까지는 이런 스탠스로 조금 조화롭게 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기사에서 제가 한번 내용을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8월 14일 날 레귤레이션 크립토 회의가 연기된 배경에는 백악관의 요청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네요. 백악관은 SEC의 암호화폐 자금 조달 규칙 논의, ICO를 좀 공식적으로 뭐 규제 적용받지 않고 편하게 해줄게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증권 토큰 거래 관련 예외 조치 검토, 즉 쉽게 얘기하면 주식 토큰화입니다. 그러니까 큰 양대 산맥이 있어요. ICO랑 RWA 요 두 개를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야 이거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거 클래리티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되고 그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 우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백악관이 말렸다라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왜 말렸을까?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말벌의 집을 건드리지 마라.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직은 민주당의 협상파들, 중도파들도 있고요. 뭐 주고받는 기간인 거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협상 중에 규정을 강하게 몰아붙인다. 이 규정과 클래리티 법은 지금 중복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클래리티가 되지도 않았는데 SEC가 나 그냥 할 거야. 그냥 막 밀어붙일 거야 하면 클래리티 이거 협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좀 김도 빠지고요. 너 뭐야? 아직 입법도 안 됐는데 막 밀어붙인다고 오히려 반감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도파랑 협상파의 입장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괜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법과 규정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밀어붙였다면 특히나 이 토크나 섹션 10505라는 그러니까 RWA는 정말 대세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치명적으로 아까 그
참석자 명단에 적군이라고 하셨던 분들 있죠. 뭐 나스닥, DTCC, CME 이런 분들, 이분들에게 치명적인 좀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즉, 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주식 토큰도 주식입니다. 성격이 주식이고, 국채 토큰도 성격은 국채입니다. 이게 토큰화했다고 해서 토큰이 아니에요. 법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토큰화 예외 규정이라고 했었죠. 자, 이 SEC의 규정은요. 주식 토큰도 너 주식 아니라고 해줄게, 봐줄게라는 거예요. 증권은 규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식 토큰 너 그냥 코인이라고 쳐줄게. 국채 토큰 토큰이라고 해줄게. 즉 주식이 아니니까 증권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고, 그러니까 혜택은 받고 규제는 쏠랑 빠져나가는, 이러니까 적군들 입장에서 열받겠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지금은 강행을 하면 안 되겠다. 회의를 연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월가에 증권 머시기 협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소송을 검토했다라고 합니다. SEC가 지금 권한 밖의 행동을 하면서 나의 심기를 건드리네. 야, 이렇게 시장구조법, 클래리티법 중요한 걸 가지고 규정 하나로 우리들의 허락도 안 받고 막 강행을 하려고 했어.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겹치면서 일단은 백악관이 속도 조절을 한다. 일단은 조금 눈치를 보고 약간 융화의 시간, 뭐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SEC 회의가 연기가 되긴 했지만 지금 백악관 행사 직전에 SEC가 또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이거를 볼 때, 좀 조화롭게 가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ICO 부분이 있고, RWA 부분이 있는데요. ICO는, 이거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자금 조달 규정, ICO 쪽이죠. 그래서 8월 14일 날 취소를 했는데, 8월 18일 화요일 날 깜짝 발표 형태로 SEC가 이거는 그냥 추진을 하겠습니다. 뭐 공개 의사, 뭐 표현하실 분들 있으면 60일간 의견 수렴 받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상 밖의 발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부를 했지만 ICO를 지금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는데요. 500만 달러 이하의 좀 작은 벤처기업들은 4년간 내가 봐줄게. ICO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7,500만 달러 이하, 즉 조금 기업 규모가 있는 분들은 12개월 단위로 7,500만 달러까지는 우리의 허락 하에서 ICO를 한번 마음껏 해봐. 근데 매년 감사를 받고 조금 뭐 공시도 해야 되고 이런 건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없다가 지금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빠진 게 뭐다? 그리고 자금 조달 규정. 그래서 SEC의 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먼저 시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기득권의 반대 자체가 없습니다. ICO를 풀어줬다고 해서 뭐 은행들이나 뭐 나스닥이 자체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팔아먹고 싶고 이런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기득권의 반대, 이들과 밥그릇 싸움이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다. 근데 이제 토크나 이노베이션 예외 조항, 요거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사실 주된 회의 연기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토크나 증권형 이노베이션 예외는 그러니까 별개다. 이거는 지금 회의나 클래리티랑 별개고 이거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일단 제동을 걸어놨다.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가, 아까 은행이 아니었죠. DTCC나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나 CME를 얘기한 겁니다. 토큰화는 좋아. 가자. 할 수 있어. 근데 이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포인트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세금 따박따박 내고 월세 내면서 편의점에서 콜라를 팔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월가고 콜라는 애플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 가게, 옆에 불법 리어카를 끌고 와서 콜라 맛 향이 나는 음료를 누군가 팔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겠죠. 나는 월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리어카 같은 게 와서 콜라 비스무리한 걸 판다? 용납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3자가 여기서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조그만 기업이 와가지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정말 변방의 기업들이죠. 이들이 기업 동의 없이, 즉 애플, 뭐 테슬라의 상장 기업들의 동의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토크나 주식을 토크나해서 발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없이 나스닥 없이 DTCC 없이 CME 없이 유통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갑 중에 갑이거든요. 나스닥, 뭐 DTCC, 뭐 뉴욕 증권거래소 이런 데가 버는 수수료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상장하려면 상장 수수료 내겠죠. 그리고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 낼 거고요. 청산 수수료, 뭐 결제, 마감 쳐주는 거는 오로지 대부분 주식과 뭐 코인, 아니 코인이 아니고 뭐 주식이나 뭐 채권, 증권 이런 거는 DTCC를 뭐 거의 100% 거쳐야만 합니다. 근데 이 수수료를 포기하고 밖에서 코인베이스가 자기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정산하고 상장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시세나 호가를 제공하는 데이터 수수료, 제공 수수료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수수료의 원천, 수입의 근원이 다 끊겨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다. 나를 차라리 거치고 가라. 같이 하라. 뭐 이런 토큰화는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허락 없이 중개기간 없이 밖에서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아마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가 연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요약 겸 결론을 내려본다면 일단은 입법 전이기 때문에 이번 백악관의 행사뿐만 아니라 클래리티 표결을 하기 전까지는요. 일단은 기득권들, 뭐 은행이나 나스닥이나 DTCC들의 의견을 듣고 비위를 맞춰가면서 아마도 협상을 부드럽게 한동안은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9월에 표결에서 만약에 틀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방식대로 SEC와 CFTC 등 규정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